아프리카에서도 진짜 동물의 왕국으로 불리는 나라가 있죠. 짐바브웨.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수천만 명이 식량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려고 가 있는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짐바브웨 센터의 김영복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제 뉴스로 보잖아요, 짐바브웨 얘기를. 그 보면 짐바브웨 하면 코끼리의 나라인데 코끼리를 도살해서 식량으로 쓴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요. 네. 그런데 코끼리를 그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짐바브웨 정부에서는 가뭄과 경제 위기로 인해서 코끼리 개체수 관리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부 도태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코끼리를 그 짐바브웨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관광 자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데 이런 말이 네. 나올 만큼 지금 짐바브웨 가뭄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지에서 느끼는 기후 위기의 현실은 어떤가요? 네, 짐바브웨를 비롯해서 남부 아프리카 5개국은 그 가뭄과 기아 때문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을 아, 정도인데요. 네. 그 예, 예. WFP에 의하면 한 2,700만 명 정도의 삶이 파괴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4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고 6개월 만인 지난 10월 중순에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극심한 가뭄의 원인을 여기서는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역시 10월 초순에 폭포가 말랐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짐바브웨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을 겪고 있는데, 이는 농업 생산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강수량이 극히 낮아서 주요 강과 그 수원지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특히 수력 발전 때문에 전력 공급량이 부족해서 발전기나 태양광에 의지하는 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다면은 이게 식량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식량 상황은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짐바브웨의 경우에 인구의 7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농민들은 가뭄과 경제적 불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짐바브웨 많은 농민은 관계 시스템이 부족해서 자연 강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크게 받고 있고, 충분한 물과 농업 자재가 부족해서 수확량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뭄은 짐바브웨의 주요 농작물인 옥수수와 밀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요. 옥수수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파종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목표 면적의 12%가 재파종을 포기하였고, 그래서 짐바브웨 정부에서는 수수와 조 같은 전통 작물 재파종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옥수수나 수수, 조 같은 것들은 당초 목표 수량보다 무려 77%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식량과 사료가 크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짐바브웨 연간 옥수수 수요는 약 220만 톤인데 올해는 150만 톤 나타나서 나머지는 수입분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또 짐바브웨 인구의 20%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기후 위기가 아프리카 남부 5개국 특히 식량 위기로 다가온 게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위기 네. 상황에서 코피아 센터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코피아 센터는 그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기술 개발과 또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식량 작물과 관련하여서 2024년부터 이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가뭄 저항성 옥수수 품종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짐바브웨 코피아 센터 협력 기관인 SIRDC에서 육종한 그 시르다 메이즈라는 가뭄에 강한 품종을 가뭄 상습 지역인 외자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그 적은 물로도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특히 유용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약 970농가가 참여해서 100헥타르의 시르다 메이즈 품종을 파종하고, 또한 두둑 재배와 콩 사이즈키 같은 가뭄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 기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짐바브웨는 농업 지역을 크게 5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40%를 차지하고 있는 1, 2, 3 지역은 그나마 토질이 양호하고 물 관리가 편해서 그 옥수수나 밀을 재배할 수 있지만, 60%를 차지하는 4, 5 지역은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서 주로 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정부에서는 4, 5 지역에 옥수수 대신에 조수수 같은 가뭄에 강한 잡곡을 재배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품종이라든지 기계화가 미흡해서 농업인들이 재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짐바브웨 코피아 센터에서는 가뭄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조수수 품종을 선발하고, 또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그 4, 5 지역인 미드랜드와 마싱고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대상마을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가뭄에 잘 대응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네. 없었던 걸 새롭게 하는 건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요. 또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 시즌부터 하고 있는 그 가뭄 저항성 옥수수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 옥수수 품종을 파종한 지역에 비해서 최소 15% 이상의 수확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짐바브웨 옥수수의 평균 수확량은 헥타당 1.5톤인데, 이는 세계 평균의 5톤, 한국의 3톤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옥수수를 재배하는 지역이 강우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이번에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이번 시즌에는 평균 수확량이 헥타당 반토막난 0.7톤 가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코피아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에서는 헥타당 1톤에서 1.4톤의 수확량이 기록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참여 농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농민분들이 만족하는 거 보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짐바브웨가 우리나라하고 정말 기후나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른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활동을 네.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네. 이렇게 예, 예, 굳이 그 힘들었던 순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역시 관습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그 짐바브웨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이 사계절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짐바브웨 사람들이 항상 여유가 있고, 음. 반면에 또 정확하지 않은 의사결정 때문에 사업 추진하면서 가끔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3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들이 뭐 6, 7개월 걸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짐바브웨 같은 저개발국들에서 볼 수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
저희 핵심 사업지인 그 외자 지역의 경우 제가 있는 수도로부터 차를 타고 왕복 5시간 소요되는데 그중 비포장 도로를 한 2시간 정도 거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 길을 아프리카 마사지라고 부릅니다. 어, 왜냐하면 네. 가는 길이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경이 굉장히 이색적이라서 저희가 즐거움으로 그냥 보는 즐거움으로 대신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막 크게 웃으면 혹시 말씀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을까 봐 꾹 참았는데요. 아유, 이걸 아프리카 네네. 마사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든든합니다. 현지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신청곡도 저희가 나오시는 소장님께 늘 여쭤보거든요. 아, 예. 예, 가장 먼저 그 아내에게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그 명태하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남편을 그냥 미워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아내하고 그다음에 엄마 곁에서 잘 지내고 있는 딸, 그 짐바브웨 코피아 센터 박지수 연구원, 이재은 연구원과 그다음에 현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7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감사드릴 분이 너무 많은데 뭐 이해해 주시겠죠, 뭐. 네. 그리고 신청곡으로는 신청곡은 그 안치환님의 그 내가 많이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내가 만일 짐바브웨에 가지 않았다면 하고 아내분에게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네, 아유 정말 저희가 뉴스로는 항상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짐바브웨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오늘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모를 뻔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코피아 짐바브웨 센터의 김영복 소장님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